한국의 대통령 이재명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파국적 영향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던졌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만약 한국이 통화 스와프 없이 무려 3,50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강제로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면 이는 1997년 외환 위기와 같은 심각한 경제 위기로 빠져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 7월에 원칙적으로 합의된 미한 무역 협정의 공식화가 지연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 한국 자본의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한 첨예한 이견 때문이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대한 의문점은 이른바 투자라는 미명에 요구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과연 이 나라들이 실제로 감당할 여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일부 요구 금액은 수백억 달러에서 수천억 달러에 달하며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할 만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냉혹한 현실이 존재한다. 이처럼 의아함을 자아내는 요구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그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어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숨어 있다. 게다가 이러한 수많은 거래들은 현지 정치인들의 최종 승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데 상당수 지역에서는 이미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상황은 더욱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경제 전문 방송인 CNBC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를 보도하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수용하는 순간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미국을 향한 날카로운 경고였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또 다른 주요 변수는 바로 미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했던 관세 정책의 합법성을 다투는 중대한 사건이 오는 11월 5일 연방 대법원에서 첫 심리를 앞두고 있다. 앞서 8월 말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상고가 접수되었는데 만약 대법원마저 불법을 확정짓는다면 트럼프는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관세 부과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잠시 무역 협상에서 피해를 보는 듯 보이더라도 시간을 지연시키며 미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상황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기막힌 묘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유럽과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투자 요구를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한국은 인도나 브라질처럼 정면 대결을 택하지 않고도 협상을 능숙하게 이어가며 불합리한 요구의 수정을 관철시키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전략적 행보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CNBC 보도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그들은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미국의 불황에 함께 휩쓸려 정치적 불안정이 임박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심지어 트럼프를 모든 나라, 모든 회사에서 돈을 짜내는 마피아 두목에 비유하며 그가 혼자서 세계 경제는 물론 미국 경제까지도 붕괴시킬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미국은 피하라. 저건 자살 행위와 다름없는 무역 거래다. 한국인, 일본인, 유럽인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격앙된 반응도 쏟아졌다. 이들은 지정학적 안정성과 신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늘 미국이 체결한 모든 협정은 내일 무효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다수는 한국 사람들은 더 똑똑하니 알아서 잘 해결할 것이다. 라며 한국의 역량을 신뢰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가 한국의 대범한 움직임을 응원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땅을 밟았을 때 많은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여부에 관심을 집중했다. 비록 이번에는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예정되지 않았으나 이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취한 행보는 전 세계의 화제를 모았다. 그가 만난 인사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었다. 블랙록은 현재 약 12조 5천억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약 일경 7천조 원 규모의 자산을 굴리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다.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xAI 등 초거대 기술 기업들과 함께 AI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글로벌 차원의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운명적인 만남에서 양측은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이는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의미하며 블랙록은 한국의 인공지능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의 수십조 원 단위의 통큰 투자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블랙록이 통상적으로 수십조 원 단위의 투자를 집행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최소한 당장 수조 원 단위의 후속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3,500억 불 현금 투자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받았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동시에 오히려 미국의 금융 거대 자본을 유치해 오는 놀라운 외교적 승리를 일궈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대응은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 H-1B 수수료를 기존보다 무려 100배나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한국은 이를 역이용하겠다는 대담한 선언을 했다. 지난 20일 강호식 비서실장은 이 기회를 전 세계 이공계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우수한 인재들이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 해외로 향했다는 비판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초격차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실현을 위해 AI 대전환 등 핵심 분야에 내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한국의 뛰어난 IT 인재들이 미국이나 타 국가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출중한 인재들을 국내에 확실히 붙잡아두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산업을 굳건히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및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놀라운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 문제에 대해 트럼프와 김정은이 합의한다면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연간 15호 20기 정도의 핵무기를 꾸준히 추가 생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핵 동결은 일종의 잠정적 응급 조치이자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 군대에 의지하지 않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일종의 퇴행적 사고방식임을 단언했다. 이 발언을 두고 일부 국내 네티즌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면 왜 한국은 안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역설했다. 특히 최근 발생했던 조지아 공장 구금 사건을 겪으면서 국내에서는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거세지고 있다. 놀랍게도 한국은 미국과의 핵 관련 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우라늄 고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잠정 합의했고 심지어 합의문 초안까지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당초 핵 관련 이 합의 내용은 관세 협상의 타결과 동시에 양국 정상이 서명할 최종 합의문에 담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3,500억 불 현금 투자 요구로 인해 최종 서명이 불발되었는데 추 협상이 타결되면 한국도 일본 수준의 잠재적 핵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 협력하여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를 진행 중인데 이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문제를 해결하고 차세대 원자로 연료를 만들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첨단 기술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이 이러한 핵 잠재력을 완전히 확보하게 되면 최소 3개월 이내 핵 실험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분석도 나왔으며 어쩌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놀라운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예측까지 등장했다. 싱크탱크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즈의 제니퍼 하바나흐 선임 연구원은 주한미군 규모가 당장 급변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 동맹국들이 핵 옵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9월 15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부 전략가들 사이에서 동맹국 간의 제한적인 핵 확산은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미 전문가들은 만약 미군이 철수하거나 그 역할을 축소하게 될 경우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가 허용되고 더 나아가 핵무기 개발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번 조지아 공장 구금 사건으로 인해 한국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으며 미국 측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교부는 법무부 및 관련 기업들과 협력하여 미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추가 면담을 실시하고 이를 미국에 전달하여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미국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관련 조치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동시에 경제적, 군사, 안보적 실익은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는데 트럼프와의 만남은 불발되었지만 우즈베키스탄, 체코, 이탈리아, 프랑스, 폴란드 정상들과는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특히 체코와 폴란드와의 정상회담은 방산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 국가 정상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방산 인프라 등 실질 협력을 논의하여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칠 계획이다. 이미 한국의 방위 산업은 유럽 시장이라는 단단한 벽을 뚫고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며 이제는 그 영역을 미국 시장까지 확장하려 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고등훈련이 초대형 프로젝트에 한국 전투기가 도입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으며 더불어 세계적인 명품 자주포 역시 미국이 채택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오랜 기간 수주를 통해 성장해 왔기에 이제는 차원이 다른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최근 한화그룹은 가슴 벅찬 행사를 기획하여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다. 현지 근로자 채용 시 군 경력자나 제대 군인 출신을 환영한다고 밝힌 현대차의 행보와 더불어 한화방산, 3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한화 오션은 국가보훈부와 함께 6.25 전쟁 미국 참전 용사들을 경남 지역 사업장으로 초청했다. 미 해군 병원선 해븐에서 간호사로 복무했던 로이스 해거트, 미군 하사로 참전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했던 로버트 앤 마르티네즈 등 참전 용사들을 비롯해 주한미군 복무 장병 및 가족 등 총 80파소명이 이 행사에 참여했다. 이들은 창원 사업장을 방문하여 K-사인 자주포와 다련장 로켓 천무 등 첨단 무기 체계의 시연을 직접 관람했고 일부는 K-산 자주포에 직접 시승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고령의 참전 용사들은 6.25 전쟁 당시 자신들이 사용했던 구식 군사 장비들과 비교하며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성장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표현했다. 특히 98세의 한 참전 용사는 자주포를 타본 후 경외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Amazing, Amazing 이라고 외쳤다. 이는 단순한 감탄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첨단 기술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강력한 울림이었다. 이처럼 한국은 대규모 현금 투자를 거부하는 단호함과 동시에 블랙록으로부터 수십조 원의 미래 투자를 유치하는 치밀함, 그리고 미국의 인재 정책 변화화를 역이용하는 전략적인 묘수까지 선보이며 거대한 격변의 파도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외교, 경제, 안보, 국방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전례 없는 자주적이고 실용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대한민국. 그 다음 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묘수는 무엇인가요? 이 모든 드라마틱한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이 흥미진진한 격동의 순간들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